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항상성 쪽 하고 있거든.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 유지. 어디에서 한다고 했더라? 아주 간단하게. 간내의 자, 간내의 시상학에서 한다고 했고, 자,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뭐를 통해서 한다고? 첫 번째 신경을 통해서 한다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통해서 얘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경은 속도가 되게 빠르다. 호르몬에 비해 되게 작용 범위가 되게 좁다. 지속 시간이 되게 짧은 편이지만 호르몬은 느리고 와이드하죠. 좀 넓은 편이고 되게 지속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가 잘 봐. 원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원리는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게 피드백 조절을 한다라는 말을 했죠. 피드백. 자, 이 피드백이 무슨 피드백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디에? 영향이 어떻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요렇게 반대로 하는 거지. 그치? 자, 결과가 원인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 자, 그 다음에 음성 말고 또 뭐가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죠. 파저리브. 양성 피드백도 존재를 했었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기량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기량작용. 그래서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교감, 부교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촉진, 하나는 억제. 하나는 억제, 하나는 촉진. 그 다음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베타세포, 알파세포. 자, 오늘은 이제 항상성 조절 그 세 가지 중에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럼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상성 조절. 자, 무슨 조절부터 하냐면 혈당량부터 할게요. 혈당량 조절. 자, 우리 몸에 있는 혈당량 뜻이 뭐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 근데 정상 혈당이 얼마냐면 0.1%래요. 그러니까 0.1%의 뜻은 뭐냐면 혈액 100ml 안에 포도당이 100mg 존재했을 때를 우리는 정상혈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g이 1%야.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인 100mg은 어때? 당연히 0.1%가 되겠죠. 자, 뭐 이게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보통은 혈당이 100이다라고 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100. 정상이야. 자, 어쨌든. 자, 요거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자, 밥을 먹죠. 주로 이제 뭘 먹냐면, 녹말을 많이 먹습니다. 주식으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렇게 돼요, 얘들아. 여기다 한번 써볼까? 포도당이 우리 섭취를 하면 얘가 바로 바뀌죠. 그 이름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간에 있어요. 간에. 자, 첫 번째,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포도당이 사라지므로 얘는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인슐린이면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죠. 왜냐하면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니까. 당연히 포도당이 제일 작은 거야. 글리코젠은 되게 커. 동화작용이야. 자, 만약에 혈당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합니다. 자,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줄게요. 1번이라고 합시다.
자,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주는 이름은 뭐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고 알파세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기량작용할 때. 그래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작용하는 기량작용. 자, 두 번째 하나 더 써줄게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2번. 자, 요거 이름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근데 아드레날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걸? 혹시 교감신경 뒤 끝에서 나온, 그거 맞아. 근데 얘는 신경전달 물질이면서 호르몬이야.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죠. 부신, 속질에서 나옵니다.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콩팥 위에 조그맣게 얹어져 있거든? 콩팥에 있어. 콩팥 위에 조그맣게. 그래서 그걸 부신이라고 해요. 근데 부신 속질은 뭐냐면, 겉에 있는 부분은 겉질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신 속질에서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르몬은, 자, 글리코젠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자, 3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탄수화물은 0.5%밖에 안 됩니다, 얘는. 그럼 대부분은 뭐로 저장되어 있냐면 지방으로 지방이나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시에 그렇게 필요할 때 지방이나 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죠. 자, 그게 세 번째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당을 올려서 3번. 자, 이름이 뭐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로 부신 겉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봐. 이게 자, 여기는 코르티끝 부신 거헛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둘 다 티끝이 두 번 들어갔지? 당질 코르티끝 그 다음 부신 거헛 이렇게 외우면 돼. 부신 겉질 이렇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얘들아 잘 봐봐.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항상성을 조절하는 수단은 두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신경과 호르몬이라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은 뭐만 나열한 것 같아? 호르몬만 다 나열을 했잖아. 이제 신경을 선생님 써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혈당을 낮춰.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기억 안 나? 교감을 보면 혈당이 오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적어주세요. 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얘 부교감 신경이 하는 겁니다. 얘는 부교감 신경이 하는 거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하는 거고. 자, 자, 봅시다. 요 두 개 보여? 얘는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서 누가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얘는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근데 얘는 선생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자,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은 교감도 아니고 부교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누가 하는 거냐면 호르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얘를 누가 하는 거냐면 얘는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까? 여기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부신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겉질이고 얘가 속질이에요. 자,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하냐면 교감이 자극을 합니다. 근데 겉질은 누가 자극하냐면 호르몬이 자극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이거 둘 다 뭐 하는 역할을 해? 둘 다 혈당량을 올려줍니다. 근데 작용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호르몬 자극을 받아요. 누구는? 부신 겉질은. 자, 속질은 무슨 자극을 받냐면 신경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질은 신경을 받았지만 겉질은 신경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호르몬 자극을 받는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게 꽤 중요한 거. 자, 이게 이제 혈당량 조절에 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선생님 설명을 해주려고. 시험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선생님 한번 별표 쳐볼까? 이런 문제. 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을 촉진한다. 자, 이게 지금 혈당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자, 우선 자 여기는 뭐냐면 세포로라는 얘기는 세포 쪽으로라는 얘기야. 어디로? 투 세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부터야?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세포로 가는 건 얘기지? 무조건 혈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두 군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뭐냐면 혈액이고, 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전부 다 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이 노란 게 포도당인데, 만약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하면 얘가 포도당이거든? 자, 위에 거는 혈당을 높이는 거지 낮추는 거지? 낮추는 거잖아.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혈액에서 포도당을 빼서 어디로? 세포 쪽으로. 이게 사실 간세포거든 주로. 이 글리코젠으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이거. 인슐린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포로의 포도당 이동 촉진하는 건 정답은 뭐야? 혈당을 낮춘다는 얘기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반대로 세포에서 어때? 세포 바깥으로 포도당을 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혈당을 높이겠다. 왜? 세포 바깥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다 혈액 쪽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글루카곤도 괜찮고 아드레날린도 괜찮고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뭐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개념 자체 이런 문장을 통해서 혈당을 올리고 낮추고를 설명이 가능하구나. 그게 혈액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세포로만 설명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 자,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자, 너네들이 이제 문제 풀잖아. 요 그래프. 자, 선생님 교재로 하면 어디냐면 지금 64페이지. 자, 64페이지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죠. 세 개가. 자, 이게 뭐냐면, 자, Y축이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자, X축이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면, 여기서 뭘 할까요? 식사를 하겠죠. 자, 식사 후 시간입니다. 자,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어떻게 돼? 혈당이? 올라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쭉 떨어. 이게 바로 포도당 그래프예요. 이게 바로 포도당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그래프를 얘기해 줄게. 붉은색으로 해볼까? 자, 요게 인슐린입니다. 이 붉은색이 인슐린입니다. 왜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포도당이 나올 때 높고 안 나오면 낮아. 됐지? 자, 그 다음 글루카곤 볼까? 자, 글루카곤은 이 그래프에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글루카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나오면 글루카곤이 안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오면 인슐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요 그래프 3개 중에서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를 질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뭐 여기가 T1이다. 얘들아 뭐 T2다 상관이 없죠. 비교가 가능하겠잖아. 뭘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셋 중에 그래프가 하나만 있었는데 나머지 2개를 생각해서 바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뭐 요런 것도 이제 조금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지금 혈당량과 관련된 건데. 자, 그게 65. 자, 그 다음에 65, 64. 미안해. 64. 이렇게. 64. 됐죠? 그러면, 쌤이, 자, 여기 잠깐 지웠다가, 그래서, 뭐, 잠깐 지웠다가, 그래서 보면, 64페이지에 있는 선생님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자, 봅시다, 얘들아. 여기 64페이지. 자, 보니까 그림은 부교감신경 기억과 교감신경 기원을 통한 혈당량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X와 Y는 각각 인슐린이 있고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혈당량을 감소하는 것은 무슨 호르몬을 했어? 무조건 인슐린이죠. 습관적으로 베타라고 씁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호르몬 Y는 혈당량을 증가하죠.
근데 이자라서 얘는 하나만 씁시다. 딴 거 못 써요. 글루카곤만 쓰는 거야. 왜냐면 이자에서 나오는 건 알파세포, 베타세포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아드레날린 나오면 안 돼. 맞잖아. 아드레날린은 부신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이자잖아. 자, 그러면 이거 앞에 게 뭐냐면 부교감이죠. 부교감이고 얘는 교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기억과 자, 니은의 신경절 이전 요론에서 발달. 자, 둘 다 이전은 아세틸 콜린이라서 같죠. 아세틸 콜린이라서 같습니다. 자, 니은의 신경절 이전 요론의 신경세포층은 어디 있어요? 교감이라서 척수에 있겠죠. 맞습니다. 자, 호르몬 Y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르몬 Y는 이자의 알파세포.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혈당량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체온을 해볼까요? 체온. 자, 체온을 한번 해봅시다. 체온. 자, 볼까요? 체온. 당연히 체온줄추는 시상하부에 있으면 시상하부에 온도 센서가 있거든. 시상하부에. 자, 얘들아, 온도는 절대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니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겨울에 파카 안 입고 다녀도 돼?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상인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춥다, 덥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추위를 더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냐면 시상하부에 있거든. 근데 시상하부에 그 센서가 있어요. 시상하부에 시상하부 조절 중추가 있어가지고 그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야. 거기 온도에 의해서.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그 영화를 한번 봤거든. K2라는 영화를 딱 봤는데 그 K2의 영화를 보면 K2가 산인 거 알지? 산이야, 산. 걔 되게 높아. 히말라야 거기. 어디 있더라? 몰라. 네팔인가 어딘가 있어. 우리는 거기 중간만 올라가도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되게 높은 산이 있거든. 왜 올라가지? 나도 몰라. 왜 올라가는지를.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억났던 게 뭐냐면 어쨌든 정상에 가거든. 근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오후 2시인가?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조난을 당하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이 죽어. 몇 명이 죽거든. 근데 어떻게 죽냐면 그냥 얼어 죽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추운 거의 한 영하 40도에서 한 60도 될 거 아니야. 되게 추울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죽냐면 그 증상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머리 뇌에서 뭐가 헷가닥 하는 거야. 시상하부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이 불덩이 같이 느껴진대. 그래서 굉장히 덥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려. 그 위에 산에서 그 거기 있잖아. 거기 K2. 그래가지고 다 옷을 벗고 그냥 산에서 그걸 못 참고 그냥 뛰어내려서 죽더라고. 그 사람들은. 야, 그럴 수 있겠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 아니, 추우면 그냥 막 꼭꼭꼭꼭 껴입고 죽지. 어떻게 옷을 벗을 생각을 하겠어. 근데 그 영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옷을 다 벗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추운 그 산에서. 못 믿지? 내가 한번 영화를 구해서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옷 벗고 죽는 것만 내가 짤로 만들어서 한번 보내줄게. 진짜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근데 선생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뇌에서 이렇게 교란이 되면 되게 그러니까 춥고 더움이 되게 어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외부 온도에 의해서만 춥다 덥다가 아니라. 그치? 되게 특이했어 그 당시에. 자, 이제 적는다. 자, 체온 조절은 첫 번째 추워 지금. 추운 것부터 하자. 이걸 무슨 자극이라고요? 춥다. 외부가 추워. 춥다라고 느끼자. 자, 추우면 몸의 온도를 올리겠죠. 그럼 혈당을 올릴까 낮출까? 당연히 올리지 않을까? 그럼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다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근데 책에는 선생님이 그림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학교별로 적당히 외워두세요. 자, 선생님 생각해서 글루카곤도 나올 것 같아요. 혈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아드레날린 나오겠죠. 혈당을 올려줄 겁니다. 부신, 속질 호르몬이에요. 자, 세 번째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자, 얘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면 갑상샘에서 나와요.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한 적이 뭐라고 했냐면 요 두 개는 누가 해준다고? 자, 얘들아,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은 바로 교감신경이 얘를 작동을 해서 나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누가 하는 거라냐면 호르몬이 하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죠. 자, 특별히 우리는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을 데펴줘요. 물질 대사를 촉진해 주거든.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해서 몸을 굉장히 활동성 있게 해줘서 열을 발생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게 추울 때 나오는 자극 호르몬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가 반응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 봅시다. 우리 몸은 얘들아 열을 발생을 시켜요. 이게 첫 번째,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두 번째, 열 발산량을 뭐합니까?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는 되게 간단해. 왜? 열 발생량을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골격근이 떨립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죠. 이거는 열을 발생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추울 때 이제 막 몸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자, 두 번,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써줄 거야. 자,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을 뭐 하는 거냐면 수축을 해줍니다.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을 해요. 자, 선생님 그림 하나 그릴까? 여기 이런 게 있어. 피부야. 자, 혈관이니까 선생님 붉은색으로 볼게요. 이게 혈관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관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게 혈관이야. 이게 혈관. 혈액이 이동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그림 하나. 이게 피부고. 자, 이게 혈관입니다. 이게 혈관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피부 근처에 있는 혈액이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죠. 왜 많이 흐르요? 열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더워. 얘는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춥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추우면 수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 뭐라고 쓰면 돼? 덥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우면 피부 쪽에 있는 뭐를? 혈액을 많이 이동시키고 추우면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적게 흐르죠. 이걸 수축하는 겁니다. 피부 모세혈관. 자, 여기다 꼭 써줘. 그럼 이건 뭐냐면 혈관은 얘들아 내장근이야. 그래서 골격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누가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피부 모세혈관의 수축은 교감신경이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임모근이라고? 닭살이라고 해. 닭살 돋는다. 추우면 닭살 돋지, 그치? 소름 돋는다고.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털세움근이라고 해요. 털세움근인데 얘가 수축을 하죠. 자, 여기 털이 있어, 얘들아. 여기 털이 있는데 털이 평소에는 누워져 있거든? 춥잖아. 그러면 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털이 섭니다. 이렇게 좁혀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기냐면 공기층이 생겨요. 공기층이 생기면서 단열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온을 덜 뺏긴대, 조금. 그럼 얘도 누가 하는 거냐면 얘도 교감신경이 하는 거야. 얘도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 피부 모세혈관 수축, 임모근 수축.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땀이 억제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자, 우리는 체온을 조절하죠. 이렇게 체온을 조절. 요게 지금 저온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해볼까? 고온 자극 쪽 가볼까? 자, 이거 살짝 지우고요. 그래서 자, 고온 자극 조금 자, 이제 덥다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덥다라고 느끼는 건 별로 쓸 게 없어요. 왠 줄 아냐? 혈당을 낮추면 되거든. 근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얘밖에 없어. 자, 인슐린 베타밖에 없습니다. 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베타밖에 없습니다. 끝. 그럼 나머지 여기 썼던 걸 그대로 뭐라고 쓰면 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반대입니다. 끝. 자, 이 내용은 체온은 거의 다 했죠. 자, 다시 봅시다. 65페이지 위에. 자, 65페이지 위에 보면 체온 조절 보이지? 자, 그림 한번 봐봐. 자,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어?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건 교감이잖아. 그럼 반대로 이완하면 뭐가 되겠어? 무슨 신경? 아니야. 그래서 책을 봐봐. 교감신경의 반대가 부교감이 아니었어. 다시 위에 이제 그림 보세요. 표를. 65페이지. 자, 거기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의 화살표 뭐라고 적어있어? 교감신경 보여? 자, 밑으로 갑시다. 고온 자극 밑에 보이니 다시? 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될 때는 뭐라고 돼 있니? 부교감으로 돼 있어? 붉은색으로 쓰세요. 밑줄. 뭐라고 돼 있어? 교감신경 작용 완화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교감의 반대가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이 작동하지 않은 게 교감의 반대야. 중요하죠? 자, 교감신경의 반대는 부교감이 아닙니다. 밑에 그림을 보세요. 성훈아, 밑에 보여? 교감신경 작용 하나 보여? 화살표. 피부 근처 혈관 합장 위에. 그거 밑줄, 붉은색으로 밑줄.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아까 뭐라 하냐면 이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자, 이게 혈관이거든. 수축을 했어. 이게 무슨 신경이 한 거야? 교감신경이 했다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피려면 부교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돼? 놓으면 된다니까. 교감신경 작용, 교감신경 뭐야? 완화하면 그냥 알아서 완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근육들이 이래, 다. 그래서 아까 이거 반대가 뭐라고?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한 거는 부교감이 아니야. 교감을 완화시켜. 교감을 억제시키기만 하면 되돌아간다고.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인모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얘기해 줄게. 볼라?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 여기가 체온 쪽으로 이제 너희들 보면 좀 더 이거 문제를 좀 풀고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이거 별표로 칠게. 너무 중요해서. 자, 두 가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첫 번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 온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시상하부 무슨 온도? 설정 온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단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볼까? 이거 밑에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설정 온도라는 뜻이 뭐야? 이거 아니야? 여기 지금 리모컨이 있거든? 자, 이게 설정 온도야. 여기 설정 온도가 나와 있는 거 알지? 자,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무슨 온도다? 리모컨 온도야. 만약에 선생님의 설정 온도를, 자, 여기가 지금 23이라고 써졌거든? 만약에 이거 낮출게. 21이라고 하면 이 방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워져, 추워져? 뭘 생각해? 추워지겠지, 그치? 추워지는 거야. 이게 설정은 리모컨 온도라고. 야, 온도를 어떻게 해줘? 추우니까. 올려줘 하면 내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리모컨이구나. 그럼 설정 온도가 올라가.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돼? 더워져. 설정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내 몸이 추워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시상하부 온도라고 했죠. 얘는 얘하고 달라요. 시상하부 온도하고 시상 뭐 설정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대냐면 얘는 시상하부 온도는 이 리모컨 온도가 아니라 무슨 온도냐면 그냥 얘는 그냥 그 자체가 자극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온도 자체 그냥 이 6글자를 자극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요거 6글자를 자극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너희들 교재 한번 봐볼래?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6번을 한번 가볼래요?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 보이지? 자, 이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시상하부 온도야. 이거 설정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들아? 온도지?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아니라 그냥 시상하부 온도야. 시상하부의 온도잖아. 근데 이걸 무슨 단어로 고치라고 그냥 이거를? 그냥 자극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무슨 자극이냐면 자, 원래 이게 온도였지. 이게 정상 온도야. 38도. 자, 보세요. 38도 정상 온도잖아. 근데 갑자기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시상하부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잖아. 그럼 우리 무슨 자극이라고 이거를? 춥다 자극이라고 하는 거야. 외부가 차다라고 느껴. 이걸 무슨 자극이야? 이거 좋은 자극이네. 자, 내 몸이 추우면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올리겠지. 봐, 올라가잖아. 체온이 올라갑니다. 다시 시상하부 온도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올라갔죠. 그럼 무슨 자극이라고 하니 이거를? 덥다라고 느끼는 거야. 아, 이건 고온 자극이 돼버린 거야. 그럼 더우면 체온을 어떻게 할까?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상하부 온도를 뭐라고 고치면 된다. 아, 자극이야. 이거는 그냥 자극이라고 단어를 고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 있어요. 우리가 냉탕에 가면 체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냉탕에 들어가면 외부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갑니다. 온탕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혹시 165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16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21번 보입니까? 얘들아, 21번. 21번 보이지? 자, 21번에 딱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정은, 설정 나왔잖아. 선생님, 설정 나오면 무슨 온도라고 고치라고? 리모컨 온도라고 고치라고. 이거 리모컨이야. 그냥 리모컨. 나중에는 머리 쓰, 이거 리모컨 온도네. 야, 선생님이 리모컨 온도를 미리 올려버렸대. 그러면 이제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 버렸죠. 맞지? 자, 리모컨 온도를 어떻게 했어? 그 전에 미리 직전에 내려버렸죠.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거 이제 그 문제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체온 쪽으로 가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그려주세요. 너희들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아무 데나 하나 그려주세요. 왜냐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선생님 쓸게요. 이거 시상, 하부, 온도라고 씁시다, 얘들아. 시상, 하부, 온도. 시상, 하부, 온도. 자, 시상, 하부, 온도가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0에 가까울수록 기억값이 커지고요. 자, 온도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자, 이런 그래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기억이 뭘까? 하나는 열 발생량이고 하나는 열 발산량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시상하부 온도는 뭐라고 고치라고 했어? 두 글자 자극이라고 고치라고 했잖아. 이거 자극이야.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저온 자극이야. 저온 자극은 무슨 자극? 춥다 자극이야. 그러니까 저온 자극. 됐지?
자, 저온 자극이, 자,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면 열 발생량이 많아, 발산량이 많아? 그렇지, 발생량이야. 그러면 기억은 뭐라고 써? 열 발생량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저온 자극이거든. 다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얘는 지금 니은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죠. 무슨 자극이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고온 자극이 되겠죠. 그럼 이거 덥다야. 내가 덥다 자극이지. 이거는 뭐야? 춥다 자극. 덥다 자극, 춥다 자극. 그러면 이제 니은이 뭐가 될까? 더우면 열 발산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니은은 열 발산량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자, 기억은 열 발생량이 되고 니은은 열 발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이렇게 이 그래프 꽤 많이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게 좀 줄을 이루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굿.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거의 다 시간이 됐지만 선생님이 잠깐 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6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자, 오늘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전부 다 설명은 못하고 여기서 설명은 못하고 아직 개요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얘기만 좀 할게. 삼투압 조절에서 조절은 얘기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게 내용이 조금 중요한 게 많아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투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압이 뭐야? 압력이야. 프레셔. 그럼 도대체 삼투는 뭘까? 원래는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생투에서도 나오고 화투에서도 나와. 그 압력을 재기도 해. PV는 NRT 해가지고 재기도 하고. PV NRT에 들어봤어? 그치. 언니가 들어봤잖아. PV는 NRT. 자, 우리 삼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걸 무슨 자관이라고 하냐면, 자, 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상한데?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다가. 자, 이렇게. 자, 이거 무슨 자관이라고 하냐, 이걸 U자관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이 동일해요. 자, 이걸 반투막으로 나눴어요. 자,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 A, B. 자, A하고 B. 자, 그러면 왼쪽에다가 뭘 넣냐면 1몰 농도의 설탕물을 넣고요. 자, 여기다 2몰 농도의 설탕물을 넣었습니다. 자, 반투막은 참고로 뭐를 통과를 못하냐면 설탕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럼 뭐만 이동을 하겠어? 용매인 물만 이동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 삼투의 현상의 뜻은 뭐냐면 삼투는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여기서 이제 뭐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확산이야. 뭐에 대한 확산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물에 대한 확산이다. 물이 이동을 해. 언제까지? 농도가 같을 때까지. 자, 볼까 얘들아. 자, 물이 이동할 거야.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A가 농도가 높아, B가 농도가 높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 A가 물이 많아, B가 물이 많아? 여기서 A가 많죠. 2몰 농도의 설탕이 있으면 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물이 A가 더 많겠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물은 저농도의 물이 많아, 고농도의 물이 많아? 저농도의 물이 많겠죠. 왜냐면 저농도라는 얘기는 물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 자, 봅시다. 저농도에 있는 뭐가? 물이 어디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는 말을 써. 근데 왜 압력이라는 말이 썼냐면 만약에 이동을 하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순수히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물이. 그러면 수면 높이가 어떻게 하냐면 낮아지고 높아져요. 그럼 뭐가 생길까? 높이차가 생기겠지. 이 상황에서 높이차가 딱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아. 그러면 이쪽에 압력을 줘요. 다시 압력을 쭉 줘가지고 다시 수면의 높이를 같아질 때까지 그 필요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삼투압이 점점 커질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삼투압이 뭐하다? 다음 시간부터. 야, 높다. 크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농도가 뭐하다? 아, 되게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아, 삼투압이 큰 거는 농도가 되게 진하구나. 우리 몸의 농도가 진하면 어떻게 돼? 삼투압이 큰 거지. 큰일 난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빨리 물을 섭취를 해줘야죠. 이게 지금 세 번째 항상성 조절입니다. 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짜요 하지 말고 죽습니다. 짜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야. 입에서 짜서 죽는 게 아니라 어우 짜 죽겠다가 아니라 진짜 죽어. 바닷물을 마시면. 큰일 나. 왜냐하면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참고로 이제 다음 주에는 호르몬 딸랑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끝. 뇌하초 후엽에서 나오는 항인효 호르몬 끝.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투압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어려워. 훨씬 그래프 더 많이 나오고 복잡하게 나오고 헷갈리게 나오고. 자, 오늘의 숙제 얘기해 줄게. 자, 오늘의 숙제는 자, 어디서부터냐? 67페이지부터 얘들아. 67페이지부터 73. 다시 67에서 73까지 삼투압을 제외하고 푸세요. 다시 뒤에도 풀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자, 뒤쪽에도 있어. 자, 오늘 말초신경까지 했잖아. 자, 말초신경계 이후. 자, 156페이지부터. 자, 156에서 170페이지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삼투압을 제외하고 다 푸세요. 170까지. 삼투압을 제외하고 다 푸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클리닉이 있으니까 클리닉 꼭 와야 돼. 수요일 5시, 목요일 7시 필요한 사람들은